현재 중국은 불과 6개월 전과는 판이하게 다르게 전국이 다소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이 22일간 본토 확진자가 0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코로나 종식에 기대감이 감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진핑 위험 대처법이라는 중국 국가주석의 돌발 사건 대처법 책자도 출간을 하고 있습니다. 7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중국 중앙문헌출판사는 공산당 중앙당사 및 문헌연구소가 편집한 시진핑 주석의 위험 도전 및 돌발 사태에 대비한 논술집을 전날 전국에 발간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신들이 코로나19 대처를 잘했고 이에 대한 공을 시진핑 국가주석으로 돌리는 겁니다. 이 책자에는 시진핑 주석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했던 돌발 사건에 대한 연설, 보고, 담화, 지시 등 180편이 담겨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시진핑 국가주석의 지도력을 강조합니다. 중국은 이와 같이 시진핑 국가주석에 관한 각종 사업에 대한 미화를 책으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앱 다운로드 1위는 틱톡이 아니고 위대한 중국을 배우자는 쉐시 창고가 1등인데 이 앱은 시진핑 관련한 모든 정보를 보여주며 사회주의 사상을 학습하는 앱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중국 인민들에게 세뇌에 가까운 시진핑 학습을 하게 만드는 작업인 것으로 이와 같은 서적 편찬은 중국 공산당의 시진핑 사상을 주입하는 데 있어서 필수 과정인 것입니다. 이번 책자는 중국 내 코로나19 본토 신규 확진자가 20일 넘게 0명을 기록하며 코로나19가 종식 수준을 밟는 가운데 발간돼 시진핑 주석의 전염병 대처 지도력을 부각하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습니다.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의 이 책자를 학습하는 것은 위험을 해소하고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는 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했습니다. 아울러 시진핑 주석은 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코로나19 유공자를 직접 표창을 하고 중요 연설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제를 위해 노력한 중국인들의 노력을 치하하면서 코로나19 인민전쟁의 성과를 대내외에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중국은 한국에서 최근 여러가지 복합 요소로 코로나 3차 확산이 이어지자 우려를 표했습니다. 관영 언론은 한국은 좀 더 철저하게 방역을 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한국 방역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도 한국에서 오는 감염자들을 받지 말고 입국을 금지한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에는 본토에 확진자가 없으니 외국인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자는 의견입니다. 실제 중국은 이번 코로나19가 중국 책임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국을 의식하여 오는 15일부터 미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의 코로나 음성 증명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젠 중국이 다른 나라에 호통을 치는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한술 더 떠 6월 발생했던 신파디 시장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짧은 시간 내 통제된 것을 예로 들면서 중국의 과학적 맞춤형 방역의 우수성을 과시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은 지금 완벽히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우한에서 학생들이 등교한 사진을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도 중국 방역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흐름 가운데에는 중국의 여론을 안정시키고 공산당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또한 코로나 없는 중국을 강조하는 것은 이렇게 내부적인 원인도 있으나 대외적인 원인도 상당히 작용합니다. 미국은 하루가 멀다 하고 중국 때리기를 진행 중이며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을 선언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코로나가 악화된다면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중국 올림픽을 피할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8월 초부터 대외적으로 중국 본토의 코로나는 사실상 제로라고 선언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의 수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코로나가 한 명도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를 초기에 전 세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아 그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발 코로나 정보는 전 세계 언론이 객관적인 보도에서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시아에서 주로 인용되는 코로나 수치는 중국 아닌 한국 수치로 미국의 주요 언론은 기준을 한국으로 잡았죠. 그러나 누가 중국에서 일부러 코로나 검사를 벌이지 않는 한 중국에 코로나 확진자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WHO는 중국에서 코로나 관련 역학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발원지인 우한을 방문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니 중국 내부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국에서 중국발 확진자를 가려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7일 외교 수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국에서 출발해 한국에 도착한 승객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총 5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국적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이 기간 중국 보건당국은 해외 유입을 제외하고 본토 내 확진자가 0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략적인 표본으로 따져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은 극히 일부인데 그중에 5명이나 코로나 감염이 있었다는 것은 현재 중국 본토에 적지 않은 코로나 감염자 혹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기간 한중 양국에서 확인된 확진자 숫자에 차이가 생기자 일부에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됐다는 중국 당국의 통계 정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타는 승객에 대한 방역 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 한국행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비자 신청 시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한국에 도착하면 재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에서 검사를 했을 때는 음성인데 한국에서 검사하니 양성이라는 것은 중국산 진단키트가 불량했거나 현지에서 검사가 허술하거나 뭔가가 잘못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국산 진단키트의 정확도에 어쩔 수 없이 걸려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발열, 검사, 격리 등을 통해서 철저하게 유입 인원 중 확진자를 분리해내고 있는 상황이며 확진자는 격리 중에 재검사도 하기 때문에 극히 오차율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8월 10일에서 19일까지 우한에서 들어온 중국인들은 한 명도 없었고 한국인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 중국 전역에 잠재된 코로나 확진자들은 예상보다 광범위할 수 있다는 추측도 되는 것입니다. 홍콩의 SCMP는 일찌감치 이에 관해서 중국 코로나19 감염자는 공식 통계보다 더 많다고 보도했습니다. 2월 당시에 우후 죽순으로 중국 내 환자들이 많아질 때도 우한 내 감염자 가운데 최소 59% 무증상 경증 환자이며 이미 당시에 발열과 기침, 폐 이상 등 증상이 없으면 양성 반응이 나오더라도 확진자로 집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기준이 지금도 적용되고 있다면 진단키트에 코로나 양성이 나와도 무증상인이 확진자가 아니며 심지어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무증상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있다는 의심이 들게 하고 있습니다. 무증상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아니다 라고 한다면 중국 내 무증상자는 가릴 수 없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러나 무증상자라고 감염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서 중국 내에서 얼마든지 코로나 확산이 있을 수 있으며 지금도 집단 감염의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중국 당국이 감염이 생기더라도 어떠한 기준 가운데 정보를 은폐한다는 강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국내 관계자들은 이에 관해서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그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코로나19 안정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이번 사례는 무증상 감염자가 한국에 도착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경우라며 중국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모든 경우를 예방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중국발 한국행 항공편 이용 승객들에 대한 방역 조치는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중국 출발 전과 한국 도착 직후 이중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진자 유입을 충분히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뉴스가 나가자 많은 네티즌들은 중국발 뉴스를 애초에 믿지도 않았다. 확진자가 나오더라도 조용히 처리했을 것이다. 혹은 공산당 지침 아래 확진자는 영어로만 보도한다 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에서 걸려든 확진자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발원지로 추측되는 중국 우한에서는 현재 맥주 축제를 비롯해서 워터파크에서는 연일 많은 이들이 수영장에 몰려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다소 코로나가 안정된 건 맞긴 하지만 무증상 감염자들도 많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한 네티즌도 있었습니다. 한국 당국의 공항에서부터 이어지는 철저한 방역 당국의 감시가 아니었다면 자칫 중국 본토 확진자가 진짜 0인지 다소 헷갈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에 잠재 확진자가 많다면 다가오는 가을 겨울에 중국도 코로나 확산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처음 방문한 미국인들은 다른 국가에서 보기 힘든 한국만의 독특한 광경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 거리엔 간판이 많아도 너무 많다. 한국인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유럽 거리와 또 다른 이국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말 속엔 다소 비판적인 뉘앙스가 들어있지만 그런 미국의 도시에서조차 최근 한국식 간판이 도배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본 미국인들의 행동 이었죠.
얼마 전 국내 한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받으며 단시간에 베스트에 등극했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호숫가의 유럽 마을, 이곳의 한국 간판의 위험이라며 우리에게 익숙한 간판들로 합성을 해놓은 것인데요. 신기하게도 유럽 특유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흔한 강가의 펜션촌이 돼버린 모습입니다. 또 다른 유럽풍의 건물에도 역시 한국식 간판 몇 개를 걸어놓았을 뿐인데 마찬가지로 지나가다 한 번쯤 봤을 법한 빌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진짜 간판만 달아도 한국 그 자체 유럽이 순식간에 등산로와 계곡에 놀러온 느낌이 돼버렸다. 알프스가 아니라 지리산과 같은 느낌이라며 유쾌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우리에게마저 다소 끔찍하게 느껴지는 이 같은 간판 문화는 이미 오래전부터 해외 수많은 네티즌들의 단골 논쟁거리가 돼왔습니다. 너무나 화려하고 공격적인 원색 간판이 도시 전체를 도배하고 있으니 강렬하며 인상 깊다는 반응을 보이곤 하지만 당연하게도 이러한 반응은 진짜로 멋있다거나 아름답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지저분하게 느껴진다는 것. 실제로 오래전부터 도심 미관을 해치는 1순위로 한국의 간판이 주범으로 몰리기도 했죠. 일각에선 한국의 간판 문화가 일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유럽 못지않게 멋진 간판도 많다며 항변했지만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홀로 두면 멋지게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간판과 섞여서 눈에 들어오다 보니 이는 마치 비빔밥에 버터를 넣고 비벼먹는 안어울림, 즉 통일성의 문제인 것이죠. 이를 두고 더불어 잘 살자는 모습보단 그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기심이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부터 관광객들은 특정 지역에 가면 그곳의 거리 분위기를 느끼려 하는데 한국은 특색이 전혀 없다며 지금이라도 유럽과 같이 통일성 있는 도심 미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본다며 이를 뜯어 고치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사실, 또한 한국만의 특색이 없다는 말은 아주 잘못된 표현인데요. 최근엔 오히려 이 같은 부자연스러움과 혼란함이 색다른 매력으로 인정받으며 그 증거로 앞선 예처럼 하나의 인터넷 합성 문화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합성 사진 제작을 위해 작업하던 한 네티즌, 그러던 중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미국의 뉴욕, 그 중에서도 부촌으로 이름난 맨해튼을 소재로 자료를 찾던 찰나 이미 누군가에 의해 한국 간판이 합성된 맨해튼의 모습이 인터넷상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엔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합성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절묘하게 작업되어 어긋난 픽셀이 단 한 개도 없었고 건물과 간판의 각도까지 완벽하게 들어맞아 아마추어가 작업했다고 보기엔 도저히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진실을 깨달은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사진은 조작된 것이 아닌 실제 사진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문제의 그곳에서는 한국인들조차 감히 상상도 못했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마치 전쟁터와 같았던 뉴욕은 최근까지만 해도 유령 도시를 연상케 할 만큼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락다운이 실시됐던 그때 평소 가득하던 관광객들과 길을 가로막던 자동차, 그리고 1달러면 먹을 수 있는 푸드 트럭들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소 회복기에 접어든 이후 일부 상점과 레스토랑이 운영을 재개했음에도 불구 여전히 과거와 같은 북적이던 모습을 찾아보기는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하지만 단 한 곳, 바로 사진 속에 한국 간판이 도배된 지역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곳의 정체는 바로 한식당들이 대거 모여있는 맨해튼 32번가. 누구의 아이디어였는지 모르겠지만 비닐로 된 방풍의 등장과 함께 세워진 야외 테이블들은 흡사 한국의 포장마차와 비슷한 모양새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인 식당들이 차로를 막고 자유롭게 야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시와 경찰이 배려한 것으로 무려 200m가 넘는 거리가 숯불갈비,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음식을 파는 거대 포장마차촌으로 변신해 있었는데요. 변종 코로나로 다시 한번 전 세계가 술렁이는 와중에도 저녁 시간이 되자 몰려든 미국 시민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북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입소문을 탄 한 가게는 30분이 넘는 웨이팅이 잡혀 있었고 대기하던 그들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가요에 취해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동과 같은 국물 음식에 술잔을 기울이며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미국인들을 보고 있자며 도대체 여기가 미국인지 종로 일대의 어딘가인지 구분되지 않을 만큼 파격적인 장면들의 연속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곳뿐만이 아닌 비행기로 5시간, 차로 40시간 거리에 떨어져 있는 LA에서도 똑같은 광경이 목격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외 테이블에 빼곡히 모여든 LA 시민들은 부탄가스 버너 위에서 고기를 굽고 불판 주변에 둘러앉은 그들은 한국 소주를 까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폭발적 인기에 오죽하면 근처 평범한 식당들조차도 포장마차 컨셉으로 뜯어 고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뉴욕에서 포장마차 붐이기 이전에 이러한 괴현상은 LA가 최초로 무려 5000km 이상 떨어진 맨해튼에까지 번진 건 가히 미국 전국적인 유행으로 봐도 무리가 아닌데요. 여기엔 정확히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했던 작년 여름 봉쇄 조치 이후 사람 구경조차 힘들었던 이곳
곳에 변화가 생긴 건 지난 가을로 그동안 뉴욕시는 모든 식당의 실내 영업을 엄격히 제한해왔지만 반대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혁신적인 무엇인가를 간절히 고민해왔습니다. 잔머리가 좋은 한국인답게 그들은 실내 영업이 금지됐을 뿐이지 실외 영업 금지가 아니라는 맹점을 이용 갑자기 거리에 테이블을 깔더니 고기를 굽고 술을 팔기 시작했는데 뉴욕시는 이에 단속은커녕 매우 의외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주말 한정 특정 시간대에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며 오픈 스트리트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사 장소를 제공하고 식당들은 재개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 활성화의 돌파구이자 절망에 빠져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기대 역으로 적극 밀어주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단순한 메뉴의 한국 포장마차와는 달리 전세계 음식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포장마차의 출현은 뉴요커들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습니다. 변종 코로나로 확진자가 다시 늘어가는 추세 속에 이 같은 인기몰이가 방역에 좋은 소식인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자영업자들도 손님들도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도시 속에서 일상을 조금씩 재건할 수 있다는 희망만으로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이곳을 방문했던 현지 네티즌에 따르면 살다 자신이 마치 홈리스처럼 거리에서 음식을 먹을 줄은 몰랐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더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한 외신 기자는 다른 여러 식당들도 점차 운영을 재개하고 있지만 유독 K타운에 사람들이 더 몰리는 이유를 들어 뉴욕에서 한국의 문화가 점차 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파스타를 파는 이탈리아 식당들의 경우 한국식 야외 테이블을 결코 흉내낼 수 없다는 점도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는데요. 겨울은 방역에도 식당에도 특히 가혹한 계절로 아무리 난방을 한다 쳐도 음식들은 금세 식을 것이고 온기 잃은 스테이크나 파스타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한국식 포장마차의 강점은 전골 냄비를 올리고 탕이나 국물을 주력으로 하는 야외 취식 시스템으로 계절에 상관없이 매장의 25%밖에 채울 수 없는 현재 방역 체계가 유지된다면 레스토랑들은 결코 야외 테이블을 포기할 수 없겠지만 그들이 고민하는 사이 더 많은 뉴요커들은 한국 포장마차로 몰려들 것이라며 이 같은 현상이 단지 일시적인 것이 아님을 인정하기도 했죠. 더불어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K타운에서 단지 몇 블록만 가면 또 다른 이국적인 상점들도 많다는 점, 광둥식 에그누들로 가볍게 식사를 하고 바로 옆 가게로 옮겨 타코로 입가심하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도시라는 점에서 한국 포장마차 때문에 모여든 인파로 근처 상권들 역시 부수적인 이득을 얻는 선순환도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은 고작 한 구역에 불과하나 만약 이것이 51개 주 전역에 퍼지게 된다면 미국 거리 전체가 한국식 간판으로 도배되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